저희 애를 학폭 신고를 했더라고요. 무고죄 송치에 대한 축하는 진짜 해주세요. 소년재판에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내 돈을 뺏기 위해 일찍 우리 언니들을 사주할 거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재판까지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변호사 선임했더니 2가지 물어봤어요. 딱 2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참치회 먹으러 왔어요. 제가 원래 참치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위가 참치회, 2위가 김치찜, 3위가 치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참치회를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소년재판 그 2번째 시간이에요. 재판 이야기 하면서 참치회 술 먹방도 진행하려고 일부러 참치집에 왔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볼살 먼저 이렇게 간장 찍어서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가지고 씹으면서 계속 젓가락이 가요. 맛있다. 묵은지에도 싸 먹어볼게요. 묵은지에 나는 이 소고기같이 생긴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무지도 좋아하고요, 락교도 좋아하고요. 전 다 좋아해요. 참치 진짜 좋아해요. 저는 참치회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너무 맛있어. 소년재판에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일이고 형사고소하고 재판까지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초밥이랑 샐러드랑 계란찜이랑 콩버터.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애를 계속 보면 애 말투, 표정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엄마들은 눈치 본단 말이야.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막 이러면서 눈치 보고 막 이러거든요. 엄마는 일단 알아. 그래서 내가 아, 얘가 뭐가 기분이 안 좋구나, 뭔가 일이 있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해 그랬더니 그동안 받은 문자를 보여줘서 그걸 보고, 주동자애가 친구의 언니예요. 그래서 얘랑 뭐 싸웠니? 안 싸웠대요. 나한테 2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안 갚았다고 자꾸 2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녀. 그래서 20만 원? 초등학교 5학년이 20만 원? 너 20만 원 빌렸어? 그랬더니 아니야, 걔네가 20만 원 뺏으러 왔구나. 물어봤어요, 그 중학교 엄마들한테. 그랬더니 안 해달라?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이미 금전금품갈취로 학교폭력 신고가 돼 있고, 또 금전금품갈취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3번째래, 이번이. 처음 사건도 10명이서 협박해가지고 금전금품갈취를 했고, 2번째도 사기를 쳐가지고 금전금품갈취를 해서 수사 중에 있대요. 그리고 또 얘한테 막 협박 문자를 보낸 거야. 제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어마무시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중간중간에 막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웃고, 너 나락가게 해줄 거야, 난 널 사랑하니까, 막 이래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감정선이. 널 까겠다, 앞 까고 뒷 까고 막 이랬다가 사랑하니까 사랑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 딸도 아,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저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형사고소하고 제가 말씀드린 소년재판을 갔다 온 거예요. 참치초밥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받았어요. 소년재판을 받으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거든요. 너는 1호, 너는 2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1, 2호, 너는 뭐 2, 3호, 너는 1호랑 5호 막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왜냐면 1호는 뭐 가정보육, 2호는 심리상담, 수강명령, 막 교육받고 막 이런 거래요. 3호는 뭐 사회봉사 막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가정에서도 보육도 하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아예 범죄성을
검사해야 되니까 소년부를 심사원에 보내가지고 3주나 한 달 막 이렇게 범죄성을 보고 소년원에 보낼지 아니면 수강명령을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상담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저도 초범이었으면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처분을. 근데 수사 중인 거라 병합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처분 받은 거랑 이거랑 수사 경력 자료 뭐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 처분을 받은 것 같고, 거기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심리상담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소년재판 후기 남기면서 변호사 상담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응? 무료 변호사라도 고소당하거나 신고당하고 그러면 변호사 상담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변호사 선임을 왜 했냐면, 우리 애가 평생 처음 경찰서를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소하러 나쁜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런 걸로 가는 거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경찰서를 가는데. 근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뭐가 좋냐면,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다시 작성을 하는데, 사건 취지, 고소 이유 해가지고 막 쭉 작성한 다음에 변호사 의견서 해가지고 또 작성하고 다 이제 경찰서에 보내놔요, 그거를 미리. 그러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해야 되니까 오라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아빠랑 변호사랑 저랑 애랑 넷이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보호자 중에 한 분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니까 내가 들어가겠다고. 저랑 애랑 변호사랑 이렇게 셋이 쭉 앉아있고, 앞에는 경찰 수사관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신고자지만, 내가 피해자지만 나는 우리 애가 무서웠을 것 같아. 그 경찰 딱딱한 분위기에 그 책상 컴퓨터 앞에 막 이렇게 막 조서 꾸미고 막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랬는데 변호사가 있으니까 뭘 안 물어보더라고.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 얘는 걔네들 보고 도망간 다음에 신고한 거밖에 없잖아. 아는 게 없어. 막 떠올려야 되고 막 그런 게 난 너무 겁나더라고. 애한테 못할 짓 같았어, 그게. 근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고소장에. 안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막 보는데 2가지 물어봤어요. 딱 2가지. 진짜 너무 감사해. 갑자기 또 눈물 나. 너무 감사해서. 수사관님이 네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야? 이런 일을 당하면 117이라고 신고하는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제 딸이 교육 받았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당하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던가 117에 신고하던가 이런 거 신고하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안 선임해야 되는지 고민하잖아요. 수사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소인은 꼭 변호사를 안 사도 된대요.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사야지. 저는 근데 제 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조사받으러 갈 때 그때는 변호사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꼭 학폭에 변호사를 사야 하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신고하려고 사는 거지. 학폭에 아니면 범죄 피해에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냐,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범죄 피해자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후회가 없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싼 변호사 선임을 한 거예요. 일반보다 한 2배 비쌌어요.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해놓고 나니까 사건 나고 바로 다음날 12시에 선임을 했는데, 너무 비싸게 선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돈이.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너무 비싸. 너무 아까워 돈.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든 걔네한테 관심이 없어. 남편이 그러더라.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때 고소하고 그렇게 안 한 거를 단 한 번이라도 후회하면 어떡하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애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그때 범죄 피해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지? 했을 때 최고로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당장 고소했지. 이 얘기하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매로 구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중요하지 범죄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 후회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어. 제일 전문이라는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처벌 받았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장이야. 변호사는 요리사예요. 나는 한식당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한식 전문 요리사를 채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리사한테 나는 정말 맛있는 갈비찜이 먹고 싶어. 최고로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어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요리사가 갈비찜에는 정말 신선한 고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신선한 고기를 갖다 줘야 되는 거야. 햇배 막 이런 게 필요합니다 했어. 그러면 내가 햇배를 갖다 줘야 되고, 변호사님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갖다 줘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거야. 제대로 성립이 되는 거야, 범죄 사실이. 그냥 요리사인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 선임했더니 내가 다 했어. 증거도 내가 다 갖다 주고 반박도 내가 했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변호사는 내가 갖다 준 재료, 갈비찜 만들어 달라고 갖다 줬던 재료들을 레시피대로 만들어주는 요리사인 거예요. 잘, 맛있게, 이 맛이 나게.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재료를 잘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의뢰인이 할 일이야. 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지. 첨삭을 잘하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구구절절 감정의 요소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범죄 성립이 되려면 범죄 요건을 갖추면 돼. 그러려면 의뢰인이 갖다 줘야 돼요. 결정적 증거. 그죠? 저희는 결정적 증거가 되게 많았어요. 반박할 수 없는. 변호사님이 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드렸고, 그걸 고소장에 그대로 썼고, 그래서 죄가 성립됐고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신증만 있어. 어떤 변호사를 쓰더라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범죄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상담을 무조건 해보세요. 무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지금도 무죄 주장을 하세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는 이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우리 변호사님을. 근데 상대방이 자꾸 무죄 주장을 하니까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무죄 주장을 하지? 변호사가 무죄 주장을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피고소인이 돼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쫙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리사랑 똑같다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내가 한식을 만들고 싶으면 한식 셰프를 채용해야 되고, 양식을 만들고 싶으면 양식 셰프를 채용해야 되는데, 무죄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기서는 무죄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무죄 주장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변호사가 뭐라 그러면 화내. 뭐 하시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지금 최선의 방법은 사과하는 거라고. 합의하시라고. 정말로 저한테 심하게 화내신 분들 계세요. 진짜로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재판 받고 처분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처음에 고소당할 때만 해도 애도 반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협박한 거 걸렸으니까 문자를 싹 지워라. 보호자가 무죄 주장을 하자고 하니까 애도 무죄 주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애가 처음에 인정을 하고 반성했던 것처럼 사과를 하고
합의하자고 했으면 저는 어차피 범죄자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거예요. 진짜로 관심이 없어요, 범죄자들한테.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전학을 못하게 막았어요, 걔네가. 저희 애를 학폭 신고를 했더라고요. 학폭 가해자가 되면 전학을 못해요. 그게 끝나야지만 전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사하고 전학 가려고 그랬는데 가해자로 신고가 돼가지고 못 갔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어요. 여러분 무고죄가 얼마나 성립되기 힘든지 아세요? 무고죄 송치에 대한 축하는 진짜 해주세요. 무고죄는요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허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신고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내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 신고했어 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거짓말인지 알지만 얘를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었어. 나는 이게 거짓말인 걸 알지만 얘를 그냥 징계 먹게 하고 싶었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고죄 기소율이 되게 낮아요. 진짜 성립시키기 어려운 거거든. 근데 성립시켰네. 내가 또 그걸 해냈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무고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무고죄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고소된 거를 무혐의를 받고 고소할 수 있다. 무고죄 궁금하시죠? 구독해주세요. 무고죄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리필 되죠? 네, 해드릴게요. 오기 전에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어디 가니? 했고 내가 참치 먹고 싶어서 참치 먹으러 가. 그러고 왔어요. 아마 이 영상이 다른 영상이 10개가 올라간 다음에 이 영상이 오픈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 애가 이 영상을 보길 원치 않아요. 저희 애 되게 잘 살고 있고 범죄 피해를 당해서 최고 변호사 선임해서 범죄자가 처분을 받았고 잘 끝난 걸로 알거든요. 자, 챙겨드릴게요. 닭가슴살, 가라살, 닭가슴살. 감사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셨거나 학폭 피해를 당하셨으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그리고 DM 주셔도 되고요. 제가 범죄 피해를 겪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해자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많은 정보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DM 주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에 참치를 싸고 단무지를 올리고 생강에 기름을 묻혀서 라교를 올려요. 무순도 올려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재밌다예요. 유튜브는 너무 재밌어.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막 편집을 기깔나게 잘하거나 재밌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100%제 위주니까. 근데 그분이 막 영상 기다렸어요. 생크림 언니 막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자주 하려고. 너무 재밌어서.